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활기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승기 변호사님.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주말에 푹 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명락대전 호남서 1승 1패 결선투표 불신은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하이라이트인 호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간발의 차로 승리를 하면서 첫 승을 거뒀지만은, 전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다시 과반 득표로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번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이재명 지사가 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하는지,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이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0.17%포인트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면서 이 결선 투표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전북 경선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과반 득표를 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뒤지면서 사실상 이 결선 투표까지 이 경선판을 끌고 갈 동력이 크게 약해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그 경선 결과를 보면은 말씀 주셨듯이 광주 전남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승리는 했지만은 격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에 영향이 없다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게 그대로 전북 경선에서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전남 경선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이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첫 승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사에게 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 광주 전남 지역은 이전 대표의 고향이자 또 이전 대표가 이 국회의원 4번 그리고 전남 도지사까지 지낼 정도로 정치적 뿌리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한 것은 물론 호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이재명 지사에게 고작 0.17% 차이로 이긴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이는 이길 사람을 밀어주는 호남 표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어진 전북 경선에서는 이전의 다른 지역 경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하며 이 대세론을 굳건히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이번 경선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게 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이 민주당 적통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가 호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이재명 지사와 1승 1패를 주고받은 거니까 사실상 이전 대표의 패배 혹은 이 지사의 승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특히 같은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사실상 호남 유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대표가.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얻은 거니까 앞으로의 경선 일정 상당히 험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근에 그 정치권 최대 이슈로 그 역시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 수가 있는데, 이번 그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선전한 것을 보면은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호남 경선에 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가 크게 화제가 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굳이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하다고 보기 힘든 게, 당장 이 호남 경선의 투표율을 보면은 전남 강주 지역이 한 56%, 전북 지역이 53%로 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이 추석 연휴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호남 지역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벌이는 이 정치적 논쟁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 자체가 양날의 칼인 게요. 당장 화천 대유를 두고 누가 얼마의 돈을 넣어서 얼마를 가져갔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으로 화천 대유와 관련된 이 천화동인 사후의 이 주주인 이 남모 변호사가 8,700만 원을 투자해
천억 원을 배당받고 지금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한 언론사 법조팀장은 천화동인 7호의 주주인데 1,046만 원을 투자해서 121억 원을 배당받아 이 금원으로 이 부산에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또 알려졌고요. 예. 또 이번 의혹이 퍼지자 또 바로 사표를 냈다고도 하는데요. 네. 거기에 그간 하천대유의 말단 직원으로 그 매월 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또 퇴직할 때 이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 그리고 뭐 위로금조로 이 원천 징수 약 28억 원을 실수령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고 말단 직원도 뭐 28억 원씩 받아가냐라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도 이제 전격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 그나저나 이 화천대유 의혹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시장일 때 발생한 건이니까 이 지사에게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에 반해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오랜 기간 정치판에 있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고요.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정도였으니까 이번 대장동 의혹은 어찌 보면 이 전 대표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또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로 이 지사와 계속 각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이걸 민주당 내부로만 또 좁혀보면 내부 총질이다 뭐다 해서 반발의 목소리도 상당하거든요. 아직 의혹만 제기될 뿐이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라는 이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대장동 문제를 끌고 가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반드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호남 경선 결과를 보면 결국 이번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어느 정도 타격은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이 당원들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야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게 더 큰 마이너스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전 대표 자체가 이 정치권의 신사라고 해서 대단히 점잖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종 의혹 제기를 하며 약간 네거티브적인 모습을 보인 게 이 경선 전반에 또 이미지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자, 글쎄요. 뭐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누적 득표율이 이제 53.5%로 과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은 그 경선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는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렇게 경선이 진행되고요. 이후 이 지방 일정이 다 끝나면 이후 이제 수도권 일정이 시작됩니다. 3일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이날 또 2차 선거인단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되고요. 이후 9일 경기, 10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순회 경선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 경선 때 3차 선거인단 결과도 함께 나오고요. 그런데 전체 선거인단이 한 200만 명 정도인데요. 이 49만 명의 국민과 또 일반 당원이 몰린 3일 2차 선거인단 투표와 또 30만 서울 경기 당원 투표 결과가 향후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호남 경선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별다른 문제 없이 결선 투표 없이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 전 대표로서는 이 결선 투표까지 경선판을 끌고 가자는 당초 계획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